안녕하십니까, 단윤진입니다. 율곡 노자를 말하다. 오늘은 제 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강은 지난번에 이어서 심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심체는, 이런 심체라는 제목은 율곡 선생님이 붙이신 거예요. 이 4장에 있는 내용인데, 4장은 내용이 많아서 제가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 앞부분은 지난번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요 노자 도덕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것만 한번 쭉 보고 이 문장이 전체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폭이 공 일곡에 당기무하여 유거지용하고, 그다음 문장 본문만 볼게요. 그 다음에 연치 이위기에 당기무하여 유기지용하고, 착호유하야 이위실에 당기무하여 유실지용하고 하니,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요거 여기부터 시작할 건데, 유지 이위리요 무지 이위용이라. 요게 지금 노자 도덕경 1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 앞부분도 같이 이 뒤에 계속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번역도 한번 해보죠. 30폭이 0일곡에 30개의 바퀴살이 모두 함께 하나의 바퀴통에 모여서 당기무. 근데 바퀴통에 모여 있음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당하여. 이 당기무라는 게 여기 지금 중요합니다. 하여 유거지용할. 그럼으로써 차에 쓰임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연치는 그거죠. 지는 막 반죽해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거. 연치 이위기에 그릇을 반죽하여 그릇을 만듦에 당기무하여. 마땅히 아무것도 없는 것을 당하여 유기지용하고. 그릇이 어때요? 여러분 이 그릇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릇이라는 요 유는 있죠. 그릇의 형태. 그렇지만 가운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게 지금 무예요. 요 무가 있기 때문에 그릇에 쓰임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 계속 하자면은 착호유하야 이위실에 당기무하여 유실지용이 하니, 이것도 지금 방을 만드는데, 방이 어떻게, 이게 지금 우리 이렇게 직사각형, 정사각형 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 방에 문을 뚫고, 그 다음에 창문도 있고, 하지만 이 방 안에 있는 공간은 어떻습니까? 방 안에 있는 공간은 비어 있죠. 여기 벽이 다 사방팔방 막혀 있지만 안에 있는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요거 여기 무예요. 요 무하기 때문에 그 방에 쓰임이 있는 것이니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거는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제가 한번 간략하게 다시 한번 훑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오늘의 할 얘기인데, 유지 이위료 유지, 그것이 있게 함으로써 이로움이 되고, 무지 이위용이라, 그것이 없게 함으로써 효용을 삼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바퀴살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릇이라든지 방이라든지, 이 그릇은 뭐예요? 이 유지 있는 것이야. 그릇이 있다는 것은 이로움입니다. 이로움이에요. 그렇죠? 방도 마찬가지예요. 방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이로움이죠. 그런데 요 그릇에 비어있는 곳, 요 그릇에 비어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릇에 쓰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방도 마찬가지죠. 방에 우리 방 이렇게 사방팔방이 이렇게 벽으로 되어 있는 방, 물론 방에 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그렇지만 요 가운데는 어때요? 비어 있죠. 가운데 공간은 방의 가운데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바로 쓰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지 무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와 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롭고, 그런데 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참 이게 뭐랄까,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거 이제 율곡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율곡의 설명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유 이 성령하고 중무 이 수물이라. 외유, 겉이 있다는 것은, 겉이 있어야 이 성형, 물체를 이룬다, 형체를 이룬다.
그러니까 그 겉이 중요하죠. 그릇도 아까 제 눈에 얘기했지만 그릇이라는 외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릇이라는 외형이 있었을 때 그게 바로 이로움이라고 했죠. 이 그릇이라는 형체가 있어서 형체를 이루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 중은 가운데야. 가운데 속이 비어 있어서 물을 담을 수 있다. 그릇이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물 다른 또 외물을 담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릇이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 밥도 담을 수 있고 뭐 과일도 담을 수 있고 물도 담을 수 있고 그럽니다. 그릇이 꽉 차 있으면 이건 그릇의 쓰임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릇이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건. 방도 마찬가지죠. 방도 우리가 이게 방 눈에 얘기하지만 방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집 있을 때 여기 방 속은 비어 있어요. 방이 안이 비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또 창문도 있고 그렇지만 이 안에는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역시 그 중무 속이 비어 있어야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꽉 차 있으면은 그거는 방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죠? 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외유, 이제 그 외유, 겉으로 그 외형이 있다는 것은 비, 즉 신이라. 비유하자면 몸과 같다. 우리 신체와 같다. 근데 중무, 속이 비어있다는 것, 속이 비어있다는 건 비유하자면 심과 같다. 즉 심이다. 그러니까 외유, 겉에 있는 외형은 즉 비, 즉 신야요. 중무, 비, 즉 심야라. 우리 몸이 이렇게 있죠. 몸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외유예요. 겉에 있는 것이죠. 겉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앉아서 뭐 팔도 있고 손도 있고 이렇게 몸이 있다는 거죠. 몸. 그렇지만 이 몸 속에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심이다. 심은 보이지는 않아요. 심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방이니 그릇이니 가운데가 비어 있다는 것 비어 있기 때문에 그릇의 용도, 방의 용도가 되어 있다는 것.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마음과 신이 그러니까 같이 있어야죠. 몸만 있고 마음이 없거나 마음만 있고 몸이 없거나 그거는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사람이 몸은 있는데 심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심은 있는데 몸이 없다. 이거는 뭐 유령이죠. 그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릇도 그렇고 방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신과 심 같이 있고 외유와 중무는 같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자, 아까 이로움이라고 했죠. 여기 아까 어떤 이게요. 여기 이로움을 얘기했어요. 이로움. 그러니까 이 있게 한다는 것으로서 이로움을 삼는다 하였는데 그 이로움은 무엇이냐? 이로움은 무엇이냐? 이로운 것, 이라는 것은 순적지이라 그 순리에 맞게 순리에 아주 알맞다는 뜻이다. 순적지, 이게 순리에 잘 알맞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 이로움 얘기할 때 우리 뭐 이익해서 이익을 취하고 이러는 걸 굉장히 나쁜 식으로 생각하죠. 그렇지만 사실 이로움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이로움은 그 주역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이는 의아래서 그 이는 마땅함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순적지라고 그랬어요. 순적, 알맞게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순리에 따르는 것이 바로 의다. 그런 뜻이다. 이잖아. 그리고 이가 위용지기. 그러니까 그 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릇이 되고 용지기. 쓰임의 그릇이 이는 쓰임의 그릇이 되고 용은 이로움의 기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용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와 용을 사실 분리해서 얘기할 수 없죠. 우리 그릇을 얘기했을 때 그릇의 모양, 그 모양 자체도 중요하고 그 그릇의 쓰임도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롭다는 것은 그 용의 그릇, 쓰임의 그릇. 근데 그럼 그 용이란 무엇이냐? 이로움의 기틀. 그 이로움의 이 그릇, 이롭게 할 수 있는 그 무엇, 그 어떤 보이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기가 이게 기틀이 배틀 기자인데 이게 기틀 할 때 이걸 상당히 요즘은 이게 번역이 기틀하면 지금 현재 사람들 잘 알아듣기 어려운데요. 어쨌든 뭐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자면 그 다음에 비신, 몸이 아니면 즉 무소하고 심은 불어 즉 이무소용이라. 네. 여기 지금 몸과 그 마음 계속 제가 그 얘기하는데 몸이 아니면 심은 무소, 이게 깃들이죠. 깃들일 바가 없고 심은 불어 비어있지 않으면 이치를 받아들일 곳이 없다.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다. 이게 몸이 아니면 심이 깃들일 바가 없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과 심, 그러니까 심과 심은 같이 가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지. 몸만 있고 심이 없다. 마음이 없다. 마음만 있고 몸이 없다. 이러면은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비신즉 몸이 아니면은 몸이 없으면 그 심이 깃들일 곳이 없다. 그런데 심은 또 이게 비어 있어야 돼요. 비어 있지 않으면 이치를 받아들일 곳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의 그 허명한 마음, 나중에 요 허명한 마음에 대해서도 계속 다음 장에도 나옵니다만서도 청정하고 허명한 마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요 글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율곡 선생님이 이 제목을 왜 심체라고 붙이셨는지 여기 보면은 이게 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나죠. 군자지심. 여기 율곡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바로 요거였겠죠. 군자지심. 이 사실은 율곡이 지금 노자를 얘기하고 있지만 율곡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노자의 원문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그 노자를 풀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율곡 같은 경우는 노자를 지금 유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중요한 게 이게 노자를 공부하려는 게 아니에요. 노자를 공부하려는 게 아니라 율곡이 노자를 어떻게 보았는가. 율곡의 입장에서 노자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곡의 말을 잘 들어야겠죠. 그러니까 군자지심은 필, 허명무물인 연후에 가해육불이라. 군자의 마음은 반드시 허명, 아주 그냥 텅 비고 밝아서 그 외물의 형체를 없이 한 다음에 연후는 몸 한 연후에 우리 지금 몸 한 이후에 그렇게 번역하죠. 그러니까 허명무물한 연후에 허명, 텅 비고 밝고 그러면서도 이제 아무런 것이 없어요. 물이 없은 이후에 가히 응물이라. 그런 다음에 물에 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그냥 깨끗해진 연후에나 다른 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군자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 게 아니라 군자의 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군자의 심은 반드시 허명무물한 영역, 그러니까 텅 비고 밝고 그러면서 그 아무것도 없어요. 외물의 형체를 외물이 없는 이후에야 다른 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 아주 청정한 마음,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율곡이 얘기하고 있는 노자는 노자 원문하고는 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노자는 유학자니까 무보다는 유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곡중 불어 즉 위 돌은 짓거라. 이것은 마치 바퀴통, 이거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죠. 그 곡자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잊어버리고 그 그림을 다시 안 드렸네. 그 곡자 지난번에 그 잘 모르시는 분은 지난번 강의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그때 그림에서 막 바퀴통, 바퀴살 뭐 이렇게 곡 또 뭐 있죠? 쭉 했는데 그걸 보시면은 됩니다. 이제 바퀴통 속이 비어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바퀴통이 이렇게 비어 있어야 비어 있지 않으면은
위 부른 직업. 그 트레로 움직일 수 없고 여기 지금 바퀴살이죠. 바퀴살 이렇게 쭉 해서 여기가 비어 있어야 이렇게 바퀴살이 이렇게 쭉 거기 맞물려서 그 돌아가죠. 수레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퀴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이제 그 다음 그릇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릇이 기, 중, 불어. 그릇 가운데가 비어 있지 않으면은 기, 중, 불어 즉 위, 무용직이라. 그릇 가운데가 비어 있지 않으면은 그릇의 쓰임이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 무용직이 그 쓸모없는 그릇이 된다. 그런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릇은 가운데가 비어 있을 때 그릇으로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그 비어있음, 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없음. 그리고 실중불어, 즉 위, 불거지, 실려라. 실중불어. 그러니까 방 가운데가 불어 비어있지 않으면 즉 위, 불거지, 실려라. 그러니까 그 살 수 없는 집이 된다. 그 거할 수 없는 방이 되는 거죠. 방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방이 이렇게 있으면 방의 가운데가 여기 아까 보이는 건 창문. 그렇지만 방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지. 방이 비어 있지 않으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다. 방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당기무아야 그 원문에 나오는 거 그 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마지막에 끝나는데요. 그래서 제4장이라 이상은 제4장이다. 그래서 3장 이상 언도체요. 3장 그 앞에 있는 거 3장 이상은 도체를 말하였고 그 다음에 차장 이후 2장 이후에는 시, 언, 행도지 공, 이, 허심, 위, 선무라. 그래서 2장 이후에서는 시 처음에 말하여서 행도지공, 뭘 말했죠? 도를 행하는 공부를 말하였고 그 다음에 이 허심으로 텅 빈 마음으로서 극선무 먼저 힘써야 될 것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개 허심연회 그 다음에 아까 이 허심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허심 대개 그 반드시 개, 필, 허심연회 대개 그 반드시 허심한 연애 허심 그러니까 마음을 딱 비운 연애에 어떻게 될까요? 가히 사기지사하고 수인지선이니 그러니까 가히 뭐뭐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사사로움을 버려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선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 뭐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 허심이 반드시 있은 연애 허심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마음을 비운 연애야 그러고 나서 자기의 사사로움을 버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선함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 학진행성이라 학문에 진전이 있고 성과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3장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3장이 아니라 4장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훑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눈에 얘기하지만 한 번 봐가지고는 잘 모르죠. 그리고 순원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참 좋은 책인데 이 순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순원을 완벽하게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정말 어렵다. 근데 율곡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이거는 쉽지 않다. 아주 그냥 고온한 선비들이 그 읽는 거지 일반인들한테는 읽히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고온한 선비는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라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 있는 것을 갖다가 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 노자 원문 그리고 율곡 선생님이 이 주석하신 거를 그냥 하나하나 그냥 저도 그냥 읽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새로운 책을 읽어 드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순원이라는 책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책인데 안 읽으신 분이 많으시니까 제가 책을 읽어 드립니다.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노자 도덕경 11장 한번 쭉 보면 30포기 01포기에 당기무하여 유거지용하고 그러니까 30개의 바퀴살이 모두 함께 하나의 바퀴통에 모여 있음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당하여야 수레가 쓸모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연치, 이위, 기에 당기무하여 유기, 지용하고 그러니까 진흙을 반죽해서 그릇을 만들 때 역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있어야 그릇이 쓸모가 있게 되고 착, 호유하여 이위실에 당기무하여 유실지 용하고 하니 그러니까 그 문과 창을 뚫어서 방을 만들 때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이 있어야 공간에 당하여 방이 쓸모가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유지 이위리요 무지 이위용이라. 그러므로 있게 함으로써 이로움이 되고 없게 함으로써 쓰임이 된다. 그러니까 그릇이 있다는 것은 이로움이고 방이 있다는 것 이로움이고 바퀴가 있다는 것 역시 이로움이죠. 그렇지만 그 안이 비어 있기 때문에 바퀴가 돌아갈 수 있고 그릇에 다른 물건을 담을 수 있고 방에 우리가 들락날락하면서 방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외유 이 성형이 중무이 수물이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외형이 있어야 그 형체를 이룰 수 있고 외형이 있어야 형체를 이룰 수 있죠. 그릇이라는 그 외형이 있어야죠. 그리고 근데 그 중무이 수물이라. 근데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가운데가 없어야 다른 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 다른 물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외유 그러니까 외유를 비유하자면 그 바깥이 있다는 것 형체가 있다는 것을 비유하자면은 외유 비즉시냐라. 우리 몸이 있는 것과 같고 중무 속이 비었다는 것을 비유하자면 중무 비즉시냐라. 그 속이 비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자면 이자 아까 이 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이자는 이롭다는 것은 순적지이라 순리에 알맞게 한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이는 위용지기하고 용은 위리지기라. 그러니까 위이라는 것은 이롭다는 것은 용지기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용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용한다는 것은 리직 위리직이라. 그러니까 이로움의 기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비신 몸이 없으면 몸이 아니면 비신 즉 심 무소하고 이 심 불어 즉 이 무소용이라. 그러니까 몸이 아니면 몸이 없으면 그 마음은 깃들일 곳이 없고 몸이 없으면은 마음도 사실은 없죠. 몸도 없고 마음도 없고 이거 이제 없는 거죠. 그거는. 근데 몸은 있고 마음은 있고 이거 괴로워요. 마음은 있고 몸은 없고 이것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몸과 마음은 같이 있는데 심은 그런데 그 마음은 불어 그 텅 비어 있지 않으면 이 무소용이라. 마음이 다 비어 있어야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죠. 이 마음이 비어 있지 않으면 이치는 깃들일 바가 없다. 이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자, 그래서 허심, 청명한 마음 이런 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자도 그렇고 율곡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율곡이 얘기하기를 군자지심. 군자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유학에서 나오는 말이지 노자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죠. 율곡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 군자의 마음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도 심체라고 붙였죠. 율곡이. 군자지심은 필, 허명, 무물, 연후에 가히 응물이라. 군자의 마음은 반드시 반드시 허명, 무물 그러니까 텅 비고 밝고 그리고 외물의 형체가 없이 한 연후에 가히 응물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텅 비고 맑고 깨끗한 연후에 그 다음에 다른 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 다른 물에 응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곡중불어 그 바퀴통 속이 비어 있지 않으면은 즉 불은 짓거
그러니까 그 운전할 수가 없어요. 수레가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죠. 그 고기, 그러니까 바퀴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요? 각 바퀴똥 안이 비어 있어야 수레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기준 불어 그릇이 안이 비어 있다는 것은 비어 있지 않으면은 즉 위 무용지기 그 쓸모없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방도 마찬가지죠. 실중 불어 즉 위 불거지시리라. 그러니까 방이 가운데가 비어 있지 않으면 역시 불거지실. 그러니까 살 수 없는 집, 그러니까 거할 수 없는 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그 제3 4장의 이야기인데 그 3장 이상은 도체를 말하고 그 앞에 거까지는 계속 도체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4장 이후, 2장 이후에는 처음에는 그 행도지공, 그러니까 도를 실행하는 공부를 말했고 그 다음에는 그 허심, 마음이 다 이렇게 그 비어있는 마음으로써 그 먼저 힘써야 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개 반드시 마음을 비운 연후에야 그 자기의 사사로움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선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니 그런 이유에 학진 행성이라 학문에 진전이 있고 성과가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4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시죠? 네, 다음 장은 또 재밌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